166m가 전부 흰색 레저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고 이제 거기에서 비 소리가 쫙 나요. 그렇게 비 소리가 쫙 나는 중간에 요 소리가 딱 들어가는데 미쳤다리 미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윅통입니다. 제가 지난 고척 스카이돔 중콘을 다녀와서 주말 동안 라이브 방송에서 리뷰했던 내용의 그 편집본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래도 좀 내용이 길긴 하지만 콘서트를 다녀오셨던 분들께는 그날의 감동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때를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고척콘을 다녀오시지 못한 분들께는 임용님의 고척콘의 여러 가지 관점의 그런 감동을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좀 편안하게 귀에 이렇게 이어폰 꽂고 들으시라고 저녁 시간에 조금 긴 영상 올려드립니다. 가능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리뷰 내용에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날씨가 춥습니다. 좀 모자도 계속 쓰고 이렇게 보온에 신경 써서 요즘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온에 신경 써서 이럴 때 감기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윅통입니다. 이 리뷰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서울 콘서트를 다녀오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콘서트 시간을 이번 2025년 투어서부터 1시간씩 땡겼잖아요. 이 이유를 알겠어. 이거 단순한 그게 아닙니다. 임용님 굉장히 욕심부리고 있어요. 이거 이래도 되나 싶어요. 임용님 너무하십니다. 임용님 대체 콘서트를 몇 시간 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전에는 3시간 했다. 대단하다. 뭐 이랬는데 지금 3시간 반씩 해요. 이러다가 내년에 뭐 투어 27, 8 되면 4시간 반씩 하겠어. 나중에는 2030년 때는 토요일에는 낮 2시에 시작해서 5시간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닐까 몰라요. 아니 그럴 정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임용님이 진짜 텐션을 이렇게 좀 받으면 진짜 몰입해서 더 부르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부르는 곡 수도 정말 많아지고 콘서트 일정을 1시간씩 땡긴 이유는 사실 임용님이 좀 더 노래하고 싶어서 좀 더 영웅시대를 만나고 싶어서 그랬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재밌는 상상 한번 해봤어요. 자, 고척 콘서트 중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MC 김영태 님이 나왔어요. 지난 티빙에서 김영태 님과 MC 탕 님이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한 주씩 좀 걸러서 하는 것 같아요. MC 탕 님은 MC 탕 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약간 어리숙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MC 탕 님은. 그리고 목소리가 참 높죠. 그리고 얇은 소리를 내는 좀 그런 경쾌한 MC 탕 님이시고, 김영태 MC 님은요 목소리가 상당히 좋아요. 큰 행사를 진행할 때에 되게 적합한 목소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소리가 되게 과감하고 되게 목소리가 이렇게 쩌렁쩌렁하고 좋습니다. 고척 콘서트 같은 경우엔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퇴근길, 임용님 아티스트 퇴근길은 없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그러니까 다들 조심히 잘해서 돌아가십시오 하고 봤더니 저도 나가면서 봤었어요. 나가는 길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되게 인상 깊었었던 거는 하나가요. 제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사이에 이쪽 밑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인파가 쭉 들어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쭉 들어가서 실제로는 요만큼씩밖에 넘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밀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하고 이제 영웅시대 분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잠깐 서 있을 때 요 앞에 계신 분이 우리 콘서트장 오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더 아티스트 얼굴에 먹칠하면 안 돼요. 뭘 버려서도 안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아티스트 얼굴에 먹칠합니다. 정말 조심해요. 밀지 마세요. 우리 천천히 갑시다. 우리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진짜 뭔가 알고 계시다. 그렇지. 이거지. 우리가 영웅시대라는 팬덤으로 모여서 무언가를 행동할 때는요, 더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진짜로 들었습니다. 영웅시대가 욕을 먹으면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욕을 먹게 돼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더 행동가짐을 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도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네, 천천히 이러면서 살짝이라도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싹 건너갔던 것 같아요. 평소랑 똑같이 이 인트로 VCR이 들어왔어요. 다들 여러분들 뭐 티빙 중계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리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비주얼 스케일 말씀드리면요. 이키 여러분들 이 고척 콘서트의 스케일에 대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KSPO돔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요. 완전 그 수준을 제 생각에는 한 KSPO돔에 길이로는 한 1.5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스크린의 넓이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앞쪽에 계신 분들은요, 무슨 스크린X 보는 것보다 더 심한 수준으로 3D 극장에 온 것 같은 수준입니다. 진짜 임영웅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와요. 장난 아니게 큰 스크린이 있는데 평소보다도 임영웅님의 이 무대가 넓거든요. 꽤 넓어요. 꽤 넓은데 스크린이 더 넓으니까 평소보다 무대가 더 짧나? 라고 생각됐는데 아니고 무대가 더 넓습니다. 더 넓은데 스크린이 더 광활하니까 이거 스케일이 진짜 고척돔 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고척돔은 다른 콘서트하고는 또 수준이 또 다르고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고척 스카이돔은 달라요. 166m, 165m 그 정도 한 160 이상 정도 되는 길이인 거예요. 그 정도의 넓이에요. 대단하다 진짜. 그렇게 임영웅님이 나왔는데요. 이번 콘서트에서는 이제 멘트를 할 때, 임영웅님이 인사 멘트를 할 때 요거는 스포하지 말아달라는 어떤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마도 고척이기 때문에 그 무대의 스케일이나 이런 걸로 가능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감하게 요 정도까지는 조금 얘기를 할게요. 서울콘에서 바뀐 점. 첫 번째, 점프로 등장했습니다. 점프로 빵 해가지고 탁 했습니다. 근데 임영웅님이 그러니까 제가 둘 콘을 본 거잖아요. 이제 막콘이 끝났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으면 이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프를 빵 해가지고 탁 등장했어요. 원래는 그 배를 타고 쫙 임영웅님 뭔가 이렇게 근엄하게 이러고 등장하잖아요. 근엄하게 쫙 등장하잖아요. 용시대 소리 질러 이러면서 쫙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점프를 딱 해가지고 탁 했어요. 근데 본인도 약간 놀란 느낌이 들어요. 약간 좀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로 등장하는 것들이 임영웅님한테 익숙하지 않잖아요. 점프로 등장하는 게 이게 막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 곧 기사로 다 나올 겁니다. 이 내용들은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딱 하고 점프해서 딱 쳤는데 약간 얼굴이 살짝 긴장한 얼굴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원더풀 라이프를 쫙 멋있게 부르고요. 첫 콘에서는 더 심했어요? 첫 콘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 기사 이미 나왔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딱 등장을 했는데, 저는 이제 매 눈으로 열심히 저도 이제 임영웅님 이렇게 열심히 보니까, 그죠? 보니까, 임영웅님 약간 긴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프 등장하는 모습이 너무, 제 눈엔 좀, 귀여웠어요, 좀. 예. 그리고 이제 나는야 히어로 떼창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나는야 히어로를 막 떼창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야 히어로는요. 나는야 히어로 언제나 노래 불렀지. 그 부분 있죠. 그거 우리 연습하고 가야 돼요. 평소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그거 연습시킬 겁니다. 네. 제가 요 노래
해가지고 요 부분 좀 따라해보세요 해가지고 쭉 같이 한번 따라 불러봐요. 물론 옆에 이쪽에 이 가사들이 쫙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따라 부를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 많이 스트리밍을 많이 듣기 때문에 뭐 문제 없으시죠. 그렇지만 또 막상 딱 임영웅님이 안 부르고 나는야 히어로 뭐 딱 얘기를 하면 나는야 히어로 언제나 노래 불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임영웅이 딱 시작 같이 해야 하거든요. 기쁠 때나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그 뒷부분은. 근데 요 부분은 가사 숙지를 좀 하고 리듬 숙지, 멜로디 숙지를 조금 하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어제 텐션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낮에 또 커피 한잔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텐션을 좀 같이 높여서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재밌고 어제로 돌아간 것처럼 하기 위해서 헤어스타일도 어제랑 똑같이 했고 옷도 어제랑 똑같이 입었습니다. 나는야 히어로 떼창 연습 좀 평소에도 좀 해볼 겁니다. 런던보이가 딱 시작되면요, 이 무대가 있으면 요쪽에 이제 시계탑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풍선으로 된 거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그게 쫙 하고 마치 이러고 있다가 하고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10월이가 구겨졌다 이렇게 펴져요. 그게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요. 10월이 요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혀가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근데 그게 얼굴은 펴져 있는데 몸이 이렇게 구겨져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게 한참을 웃었어요. 런던보이 보는데 런던보이 노래는 이미 시작됐어요. 막 런던보이 막 시작되는데 꿈에 그리던 그곳 막 하는데 여기선 펴지고 있어. 이렇게 펴지고 너무 웃기고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빵 했을 때 건행으로 인사를 다 같이 딱 하죠. 근데 그거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임영웅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건행이죠. 임영웅님의 팬덤, 영웅시대들에게 임영웅님이 가장 원하는 것 건행이에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인데 그거를 인사로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이렇게 충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를 다 같이 모든 백댄서분들이 쫙 서가지고 탁 하는데, 아 그래 건행으로 저렇게 마치 경례하듯이 인사를 딱 하니까 좋더라고요. 딱 이렇게 좋았습니다. 인사를 임영웅님이 이제 시작합니다. 바뀐 점이 있지 않았냐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한 게 점프 등장하는 거, 그 얘기 다시 했고요. 의상을 상당히 변화를 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간 마이클 잭슨 같이 좀 위에가 굉장히 화려한데 금색으로 막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촉촉촉촉촉촉 이렇게 되어져 있었잖아요. 상당히 무거운 것 같은.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이 까만 어떤 비즈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쫙 있고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입었었던 옷들이 상당히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임영웅이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이거는 정말 저도 공감 가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절대 무리하지 말고 각자의 방식대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말고 각자의 방식대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언제 어느 때건 임영웅님 콘서트에 가면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의 것으로 각자의 방식대로 즐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날 생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본인이 일어나라고, 임영웅님이 일어나라고 얘기를 해도 3층과 4층은 일어나지 말기, 그거 꼭 지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시작했는데, 평소에 굉장히 자주 부르던 곡들을 재즈 버전으로 브라스 편곡으로 아주 세련되게 임영웅님의 곡들을 노래했습니다. 연애편지와 우리들의 블루스와 이제 나만 믿어요. 다 우리 지금 2022, 2023, 2024, 2025, 2026년이 될 때까지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연애편지, 우리들의 블루스, 이제 나만 믿어요. 정말 많이 들었었던 노래이지만 이렇게 재즈 버전으로 브라스 편곡, 막 브라스 드럼체 있잖아요. 그 재즈 할 때 막 이렇게 약간 그 채 소리 있잖아요. 그거를 스네어에다가 긁는 소리가 나거든요. 막 이렇게 느낌 되고, 콘트라베이스 같은 그 이렇게 큰 베이스 있죠.
둠둠 뚜두두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둠 두두둠 둠둠둠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재즈의 느낌. 그런 거에다가 브라스가 쫙 들어가니까 와 이런 게 바로 약간 마이클 부블레의 느낌들. 마이클 부블레가 좀 실제로 이렇게 공연을 하거든요. 마이클 부블레는 실제로 조금 실내 공연에서 좀 작게 공연을 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럴 때 쿼텟을 놓고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조그만 규모로 이렇게 라이브를 하거든요. 그런 느낌들이 실제로 났습니다. 연애 편지가 이런 느낌이 난다고? 그런데 뒤에 이제 붉은 벽난로 배경으로 연말 연시, 지금은 연시죠. 연시의 분위기, 그러니까 겨울 분위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재즈 버전.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도 재즈 버전으로 가는데 피아노와 드럼이 주가 되는, 그리고 뒤에는 설원이 배경이 쫙 펼쳐지는데 우리들의 블루스의 가사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와 임영님의 목소리와 그리고 그런 피아노와 드럼의 이런 어쿠스틱한 느낌들이랑 너무 또 잘 어울렸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도 또한 재즈 버전으로 하는데 임영님 셀카봉 연출들을 해서 셀카봉을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만 믿어요를 가지고 임영님이 많은 버전의 이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런데 요거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가 있습니다. 임영님 이렇게 다 들고 이렇게 셀카봉을 딱 들고 마치 이제 휴대폰이라고 하면 이렇게 들고 쫙 막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무얼 믿은 걸까 하면서 쭉 막 이렇게 재즈 버전으로 한 것이 셀카봉으로 들고 했었던 부분들, 연말 연시 분위기 배경들이 쫙 이어졌는데 요거는 진짜 영상으로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임영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익숙한 곡들을 좀 새롭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곡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영님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을 한다는 부분들, 벌써 세 번째 입성인데 이제 세 번째 입성이니까 우리 영웅시대 분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하죠. 익숙한데 익숙함으로 끝내면 안 되고 늘 감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고척돔입니다. 임영님 이제 매 콘서트 때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응원봉으로 그 매핑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가잖아요. 그거를 연출을 하는데요. 끝도 없어요. 고척 스카이돔은 이 1층 요 그라운드석 그쪽에서 쭉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수준이냐면요. 2층, 3층, 4층, 이러고 끝나요. 이거의 시간들은 훨씬 오래 걸렸고요. 지금 제가 그냥 약간 느낌을 표현한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끝나지를 않아. 그 레인보우 형형색색으로 쫙 빌드업하는 쫙 가는 그 느낌들이 끝나지를 않아요. 장관입니다. 장관. 1층에서 4층까지 진짜 감당 안 될 정도로 응원봉 파도 타기가 쫙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 딱 끝나면서 겨울이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임용님 묵묵한 나무같이 이 노래도 여러분 곁에 오래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노래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한 게 바로 들꽃이 될게요. 이 뒤에 어느덧 또 가운데 쪽에 들꽃 오브제가 촥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글로 쭉 가서 임용이 그 사이에 껴서 이제 들꽃이 될게요를 딱 하고 뭐 말해 뭐합니까? 들꽃이 될게요는 뭐 완성형 임용님의 완성형 발라드 들꽃 뭐 몇몇 세트가 있잖아요. 들꽃이 될게요. 비가 와서 알미도 그런데 이제 알미를 불러줬죠. 알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알미 얘기 지금 하지 마세요. 알미 얘기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렇게 들꽃이 될게요가 끝나고 나서 비가 와서를 하는데 이거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어. 고척 스카이돔의 스케일에서의 그 비가 와서 이 비 레이저는요 제가 시작서부터 위에를 이렇게 봤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아까 166m라고 했나요? 위에 이제 166m에 위에 레이저들을 다 달았어요. 축축축 다 달아서 위에서부터 촥 그러니까 조도를 살짝 조절을 해서 더 어둡게 만들고 뒤에 LED에다가 이제 까만 배경에서 비가 쭉 떨어지는 것과 비 소리들이 쫙 이어져 가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그 레이저가 166m가 전부 어느 간격 이상으로 쫙 레이저가 흰색 레이저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고 이제 거기에서 비 소리가 쫙 나요. 거기에서 드럼 소리 딴딴딴 이거 잠깐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비 소리가 쫙 나는 중간에 요 소리가 딱 들어가는데 미쳤다리 미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4층에서 진짜 대박이었겠다. 압도적인 스케일, 고척돔의 압도적인 스케일과 그 느낌이 장관 오브 장관. 와 소리가 이번엔 좀 더 비 소리가 더 이렇게 막 쫙 올라오는 것 같아요. 드럼 소리 지금 탁 하면서 딴딴딴 미쳐요. 그런데 여러분들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노래 중반 이상으로 쭉 넘어가서 클라이맥스로 막 넘어가는 그 시점 있잖아요. 클라이맥스로 쫙 되는 그 시점에서 어떤 LED의 배경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예를 들자면 바람이 많이 불면 여러분들 고층에서 비가 막 내리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비가 마치 이렇게 올라가는 그 느낌 아셔요? 이거 밑에 쫙 올라가는 그 느낌. 아니면 마치 비가 위에서 쫙 떨어지는데 땅바닥을 딱 보면 땅 떨어지고 탁 튀는 그 느낌 있죠. 근데 그게 마치 슬로우 모션이야. 탁 하는 느낌 있죠. 탁 하고 올라가는 그 느낌. 이걸 내가 영상으로 찍을 수도 없고 이런 느낌으로 고조되는 것들을 뒤에 배경과 임영웅님 노래와 반주와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쫙 올라가는데요. 여기선 진짜 빠져 들어가는 그냥 여러분들도 모르게 보여지는 비주얼과 노래와 이런 것들이 몰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들이더라고요. 뒤에 배경 이 스크린에 하고 올라가는 그 비가 오히려 흩날리면서 올라가요. 쫙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걸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인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부산 콘을 보면요, 이거구나. 믹통이 얘기한 게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냥 그 비가 뭔가 막 내리기만 했었던 것들이 쫙 하고 올라갑니다. 임영웅님이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영웅님도 인지를 하는 거예요. 고척 스카이돔 정도의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면 우리 아티스트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만든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동의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좋지 않나요? 임영웅님이 만든 노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좋은 큰 공연장에서 노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정말 감동의 마음이 들었다라고 임영웅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작곡이라서 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최신 자작곡이에요. 비가 와서가. 이런 곡을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동이 들었다라는 런던 보이 때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도 이 곡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렇게 고척돔에서 노래하는 것들이 본인도 이렇게 큰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영웅님이 얘기를 한 게 음원 차트에 이 집 앨범을 낸 지도 꽤 됐는데 음원 차트에 항상 이 곡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 스밍이나 이런 것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동북부방이나 어떤 방들에 이렇게 매칭을 좀 해주기도 하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좋게 매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영님 환복을 합니다. 환복을 하고 여전히 얼씨구 밀당을 합니다. 얼씨구 밀당은 사실 임영님 첫 콘 때부터 거의 있었습니다. 그쵸? 첫 콘 때부터 쫙 계속했습니다. 이건 너무 이 콘서트장이 너무 넓고 그래서 막 뛰는 것도 힘들고 뛰는 것도 힘들고 무릎이 그렇게 아프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환복했었던 라이더 자켓이 이쪽, 그러니까 화면 봤을 때 이쪽에 라이더 자켓인데 끝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팔을 올리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닿아요. 이렇게 닿더라고요. 이렇게 닿더라고요. 계속 여기가 닿아서 임영님 실제로 불편해서 이걸 약간 벌려서 그냥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씨구를 부를 때는 이게 실제로 여기를 닿아가지고 조금 불편해함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씨구 밀당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답장을 보낸지를 했고요. 그리고 무지개를 불렀습니다. 답장을 보낸지, 무지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뭐 리뷰를 더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많이 듣고 경험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무지개를 부르고 맨 마지막에 쫙 이러고 가잖아요. 이 돌출 무대에서 본 무대로 막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이 카메라 그 감독님이 딱 해서 뒤로 쫙 빠져요. 이렇게 뒤로 쫙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임영님 이렇게 달려가요. 이렇게 달려갑니다. 막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앵글로 나오는데 그거 상당히 멋지더라고요. 상당히 이 뒤에 딱 나오는데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임영님과 콘서트 스태프분들이 다 조율해가지고 만들어갔구나. 이런 멋진 앵글들이 임영웅 리사이틀 때는 저는 굉장히 멋있다라고 느꼈었던 것들이 찻집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임영웅님의 뒷모습과 영웅시대를 담은 그 찻집에서의 그 앵글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앵글들도 상당히 좋았고 무지개 마지막에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임영웅님 마지막 노래 부를 때 백할 때 있죠. 딱 그 돌출 무대에서 끝나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출 무대에서 인사하고 막 얼굴 바라보면서 노래 불러드리고 들어갈 때 모습도 이렇게 쫙 뒤로 빠지면서 하거든요. 그 모습이랑 똑같은 앵글인데 그것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런 연출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씨구나 불렀습니다. 얼씨구나 불렀어요. 네. 뒤에 이제 I'm Here로 간판 느낌인데 그건 사실은 실제로 제작품인 것 같은 수준의 I'm Here로 간판이 이렇게 막 돌아가요. I'm Here로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막 일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스크린 비주얼입니다. 영상으로 만든 건데 실제 간판 느낌이에요. 야, 저건 진짜 실물 같다. 저건 진짜 실물 아닐까? 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계속 봤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전환될 때 딱 보니까 실물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닥터웅 VCR이 여전히 나왔죠. 그렇게 닥터웅 VCR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닥터웅의 내용들과 막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순간을 영원처럼이 시작이 되면 영원 사진사를 통한 사진들이 막 나와요. 막 사진들이 막 이렇게 함께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임영웅님과 영웅시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처음엔 몰랐다가 이 회가 거듭될수록 닥터웅 VCR을 시작으로 쭉 그 이야기들이 빌드업이 쭉 되어져 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하면서 나오는 게 순간을 영원처럼입니다. 순간을 영원처럼에서 시작 멘트 아시죠? 그런 멘트들이 이게 그냥 설계가 된 VCR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번에도 또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총 인천콘도 봤고 서울 KSPO돔에서도 봤고 그리고 KSPO돔 끝 티빙 라이브 때도 봤고요. 이번에 또 서울 고척 콘서트, 그러니까 4번의 VCR을 본 건데 이번에도 또 내가 놓치는 게 뭐가 없을까 하면서 계속 주의 깊게 봤는데 주의 깊게 보는 만큼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요 설계 이렇게 해서
그 민준이가 갑자기 아파지면서 이렇게 본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닥터웅이 나서잖아요. 예, 나서서 열심히 해서 그 아이가 낳고 공을 선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녹아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부르는 순간을 영원처럼은 또 다른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영원사진사를 통한 이 영웅시대의 사진들이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부르는데, 여러분들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부를 때 기타 반주가 대박이잖아요.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배경이 약간 노란 길을 넣어서 더 드라마틱한 느낌들을 주거든요. 천국에 와 있는, 그리고 뒤에 초승달 이미지들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난 KSP 호동 같은 경우엔 이 초승달 의자에 앉아서 임영님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뒤에 배경에다가 초승달을 놓고 이번에는 그냥 약간 뒤에 원형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네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고 제가 이제 임용님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좋기 4, 5m는 올라가 있습니다. 4, 5m 이상 높이를 올라간 거예요. 와. 그런데 임용님 이번에요, 벨트를 안 했습니다. 같이 콘서트를 본 다른 영웅시대 분들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벨트 이제 올라갈 때 초승달 할 때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착각 해가지고 그러고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벨트를 안 했어요. 일어설 때 느꼈습니다. 일어설 때 이걸 딱 풀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어섭니다. 이젠 좀 익숙해졌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임영웅님 벌써 인천콘을 시작으로 내 순서 틀리면 또 큰일 나는데 대구, 서울, 대전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3회 혹은 6회씩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거기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괜찮아. 나 요 정도는 떨지 않아. 예, 뭐 요런 느낌이랄까요? 좀 싸나이 나와졌습니다. 더 약간 고소공포증이 살짝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싸나이 나와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서도 아주 안정적으로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아주 진짜 천국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쫙 노래를 하고 쭉 내려왔는데 이제 힘들 텐데 되게 무서울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영웅님이 그거 끝나고 나서 닥터웅 VCR에서 순간을 영원처럼으로 넘어가면서 영원사진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냐면요, 임영웅님이 실제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이야기를 합니다. 임영웅님 이 시간을 많이 남기는 거를 추천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간들을 많이 사진으로 남기고 다 추억이 될 겁니다. 나중 가서 예전에 이때 찍었었던 사진들을 보면 얼마나 추억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라. 요것들이 다 또 커넥 마인드에 포함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진을 좀 많이 찍는 편이 아닙니다. 저도 뭐 여행 가서도 사진 한 컷 안 찍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전에 찍었었던 사진들이 요즘엔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편집해서 이제 휴대폰에 한 번씩 푸시를 해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런 때가 있었구나. 그래 이때 좋았지. 막 이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진 많이 찍어서 많이 남겼으면 좋겠다. 임영웅님의 바람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좀 전달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건 요 얘기는 또 해도 될 것 같아요. 콘서트 현장에 많이 뭐 2만 명 이상의 분들이 다 들었던 이야기니까요. 이지훈 배우님을 또 한 번 만났다라고 합니다. 네, 그 얘기는 임영웅님이 이지훈 배우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들이 살짝 비밀인데 내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약간 그거 있잖아요. 말해놓고 약간 얼버무린 그 느낌이 있었어요. 예. 이지훈 배우님이 누구냐면 그 VCR 시작할 때 요 머리 단발머리 그 배우님이 있죠. 단발머리 의사. 어디에요? 여기에요. 어떻게 어디가 아프세요? 막 이렇게 그분 있잖아요. 안과입니다. 그분 있잖아요. 지금 바지를 벗기면 좀 부끄럽겠죠. 바지는 벗기지 않겠습니다. 막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지훈 배우님이신데 그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롤러코스터의 이 정말 명장면을 만들어낸 배우님이신데 요 배우님을
임용님도 상당히 인상 깊게 보셨을 겁니다. 네, 안과 선생님 맞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 스포를 임영님이 쓱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지훈 배우님과 뭘 했구나. 아, 이거 나오면 이거 스포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지훈 배우님인가 뭔가 했다. 그리고 나서 임영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연출은 마치 여러분들 휴대폰에 필터 같은 거 끼우듯이 이렇게 임용님 나오면요, 임용님 뒤에 부분에 그림자를 이렇게 나오게끔 합니다. 이렇게 뒤에 그림자를 나오게 하는데 그게 요것도 상당한 연출이 있구나. 그리고 양옆에 스크린에는 임용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요, 이쪽에서는 반대로 되게끔 합니다. 그리고 약간 필터를 먹인 듯이 흐릿한 느낌이 듭니다. 흐릿한 느낌을 주면서 아버지를 노래함에 있어서 여기에 또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그런 장치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콘서트를 몇 번 보면서 느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마지막 부산 콘서트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제 리뷰 최종본을 듣고 나서 부산 콘서트를 보면 그 감동이 최고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디테일들을 제가 다 잡아드리잖아요. 뮤통이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뮤통이 얘기했었던 이 감동 포인트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인 거예요. 자, 임용님의 첫 번째 눈물 나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를 때 제가 유난히도 임용님 콘서트를 제가 갈 때마다 임용님 노래를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게 우연이겠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는데 너무 인상 깊었었던 하나는요, 이니어를 모두 완전히 빼고 노래를 했습니다. 보통 이니어를 끼고 노래를 해야 더 안정적입니다. 내가 노래하는 거, 반주,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잘 들려야 더 노래하기 쉽죠. 그런데 이니어를 완전히 빼고 노래를 한다는 것은 좀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리와 여러분들의 어떤 에너지를 같이 느끼고 싶습니다라는 어떤 제스처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니어를 빼면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반응들을 하나하나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 곡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는데 그 뒷자리로 딱 가는데 그걸 탁 빼고 노래를 시작하는데 곱고 희던, 곱에서 다 했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곱고 희던에서 임영님 눈이 벌써 눈시울이 이렇게 그렁그렁했습니다. 곱고 희던에서. 그리고 큰딸아이 결혼식 날, 임영님은 큰딸이 없는데 본인이 큰딸아이 결혼식 날 막 그런 게 막 생각이 억지로 나게끔 되어지는 그런 마법 같은 곡이잖아요. 저희 딸은 아직 중학생인데 벌써 제 딸이 결혼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들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감동적으로 듣고 있는데 임용님 세월은 그렇게 그 부분에서 세월은 하고 딱 빠지더라고요. 거기까지 왔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비워뒀습니다. 그런지 임용님 다시 몰입을, 어찌 보면 약간 몰입을 풀었다라고 할 수 있죠. 몰입을 살짝 풉니다. 살짝 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정신 차리고 힘차게 세월은 다시 딱 두 번째 그렇게 흘러 그 부분 있죠. 그렇게 쫙 들어가는데 와, 한 소절 끝내 눈물을 참아내더라고요. 끝내 눈물을 쫙 참아내더라고요. 근데 사실 임영님 아버지 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몰입됐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부른 노래의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잘 부른 노래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임영님의 노래는 대가 수준이에요. 그렇죠? 뭐 이건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다른 가수들도 알고 다른 아티스트들의 팬덤들도 다 알고 있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임영님의 무대는 대가 수준이에요. 특히 이런 어느 60대 노부부 그리고 아버지 같은 완숙미가 있는 이런 곡들은 이렇게 불러낼 때 음정이 어쩌고 저쩌고, 박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발성이 어쩌고 저쩌고,
뭐 윗소리를 쓰고 아랫소리를 쓰고 흉성을 써서 뭐 믹스 보이스를 여러 제끼고 비브라토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듣는 모든 사람이 경청하게 만들고 완전히 이 노래에 몰입하게 만드는 이게 잘 부른 노래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진짜 공감하실 수 있지 않나요? 어차피 임영웅님 수준은 대가 수준인데 임영웅님의 뭐 발성, 뭐 음정 이런 걸 뭐 얘기해요. 그 안에서 음정이 좀 떨어지면 어때요? 약간 절면 어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야. 세월은 하다가 한번 빼요. 내가 눈물을 막 흘려낼 것 같아서 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세월은 하면서 쫙 힘차게 마음을 몰입해서 이 노래의 가사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완전히 여기에 진짜 일체가 되듯이 노래를 쫙 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임영웅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느껴요. 노래를 쫙 하고 느낍니다. 이게 잘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레전드가 또 탄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여러분들 부를 때마다 레전드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레전드를 찍더라고요. 어제도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뒤로 진행된 것이 영웅 노래자랑 빠빠빠빠빠빠 해가지고 영웅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이번 임영웅님이 여러분들께 듣고 싶었었던 노래는 두 곡이었다고 합니다. 두 곡. 첫 번째는요, 분홍 립스틱을 1절만 듣고요. 그리고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이렇게 1절씩 들었습니다. 아주 역시 영웅시대분들 잘 부릅니다. 그 가수의 그 팬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수의 그 팬덤이죠. 노래 엄청 잘하세요, 다들. 음정 박자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잘하십니다, 다들. 그리고 짝짝짝짝 말씀을 쫙 드릴게요. 임영웅님이 이번에 영웅 노래자랑에서 불러주신 노래는요, 나쁜 남자 그리고 나훈아님의 사내, 빵빵, 엄마, 라디의 노래입니다. 엄마. 예, 요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예. 그리고 큐, 홍랑, 내 사람, 그 SG 워너비 한 분 뒤에 이제 그 코러스 넣으시는 형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분도 잘 몰랐어요. 이 노래 정확하게 알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마이 러브, 버즈의 노래 마이 러브, 신사랑 고개. 그렇게 해서 노래방이 끝이 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임영웅님의 두 번째 눈물은 엄마, 라디의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를 부르는데 왜 그랬냐면 또 엄마가 콘서트에 와 계신데 안 올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노래를 딱 시작했습니다. 제가 라디의 엄마 가사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들으면 임영웅님이 부르다가 왜 이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라디라는 분의 노래고요. 라디 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엄마라는 곡이고요. 처음 당신을 만났죠. 만나자마자 울었죠.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드릴 것이 없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땐 고마움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어떻게 가사 어떠셨나요? 임영웅님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노래죠. 그렇지 않나요, 진짜? 저도 보면서 와, 가사 미쳤다. 저도 이제 엄마 생각이 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도 저한테 더 주지 못해서, 더 나한테 뭘 주지 못해서 그랬었던 분이 우리 엄마입니다. 네. 웃긴 거는
임영님 완전 한참을 추스렸어요. 한참을 생각보다 추스렸습니다. 노래하다가 하고 뒤돌았습니다. 완전히 뒤돌아가지고 완전히 이 추스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주변에 이제 돌출 무대 쪽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옆에서 엄마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엄마 사랑한다고 얘기하라고요? 아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 상남자의 그 느낌 있잖아요. 아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엄마가 앞에서 듣고 있다라고 하면 진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럴 때는 제가 이제 팬튜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임용님에 비해서 좀 형 같은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엄마 아버지가 좀 편찮으시면 사랑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게 돼요. 한 40대 정도가 되면 임용님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임용님?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해주세요. 꼭이요. 그렇게 임용님이 한참 추스리다가 이제 다음 것들 큐, 홍랑, 내 사람, 마이러브, 신사랑 고개까지 해서 노래방이 끝이 납니다. 어떻게 오늘 리뷰 재미있으세요?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리뷰를 준비를 했고 어떤 바이브대로 가야 되나 이렇게 먼저 한번 쫙 살펴보거든요. 어제의 그 느낌들을 그대로 좀 전달 드리려고 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리뷰를 볼 때마다 여기 리뷰 맛집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보람됩니다. 되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저도 아까 이제 엄마 얘기를 잠깐 이렇게 하면서도 약간 눈물이 날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쵸? 느끼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엄마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아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엄마 사랑합니다. 임용님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가 다예요.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데 모셔가는 것보다 사랑한다고 진심 어린 한마디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임용님 아셨죠? 자, 이어가겠습니다. 임영님 나와가지고 그 뒤로 역대급 영웅부대분들이 오신 것 같다고 하면서 정말 많은 영웅부대분들이 오셨다고. 남자분들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하면서 막 들어요. 많이 듣는데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손을 안 든 사람이 더 많아. 그 정도로 많이 왔어요. 영웅부대분들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되게 적극적인 영웅부대분들도 많습니다. 주변에서 막 오빠 하는데 막 쩌렁쩌렁하게 오빠 다들 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임영님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안 하면 본인 손해라고, 즐기다 가시라고, 시간 내서 돈 내고 아깝지 않게 놀다 가시라고. 공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오빠 있는 소리 그냥 내가지고 오빠 이러고 반갑다 얘들아 하면서 이제 노래 댄스곡들을 척척척 이어가는데 우리에게 안녕 그리고 사랑해요 그대를 보금자리 이렇게 임영님이 불렀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자라는 얘기들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댈 위한 멜로디 우리 연습 많이 했죠. 현장에서 아주 못지않게 영시대분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합니다.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 같이 일어서서 홈을 불렀습니다. 홈 뭐 이제 뭐 다들 익숙하죠. 이제는 좀 홈 하면 다들 춤춰요. 그댄 나의 친구여. 요거 많이 합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도 할 거 다 합니다. 재밌게 놀다 가세요, 진짜. 그리고 히어로를 부르는데 역시 끝날 때는 아리랑 컴필레이션으로 따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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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나 하면서 끝나요. 히어로인데 아리랑을 우리나라의 그 아리랑 전통 민요 아리랑을 컴필레이션으로 넣어서 그렇게 싹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용님 뒤로 쭉 빠져서 이제 환복을 합니다. 아주 갖춰 입은 수트를 딱 입고 딱 나옵니다. 별나사를 불렀고 별나사는 뭐 언제 들어도 명품이죠. 임용님의 별나사는 정말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용님의 명품 별나사를 듣고 나니까
이제 정말 끝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하는 곡들 다 들려드렸죠? 뭐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니야, 다 들었죠? 다 부른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막 이래요, 인용님. 예, 또 약간 또 예? 그러죠? 아니야. 그럼 뭐 듣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미. 알미는 알겠어요 미안해요는 좀 힘들어서 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힘들어서 뺐겠어요, 그죠? 예, 그런 건 아닐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거기다 이제 아버지를 대체해서 넣었는데 그게 좀 더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미안해요는 어쨌든 힘들어서 뺐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미안해요 들려드릴게요 하면서 얘기했었던 게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그렇게 듣고 싶었다면서요 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내 영상 보는 거 아니야. 내 영상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알겠어요 미안해요를 듣고 싶은지를 어떻게 알지. 왜냐면 제가 서울 요 고척 스카이돔이 있기 바로 전주에 라이브에서 알겠어요 미안해요는 왜 안 불러주는 걸까요 하면서 이제 김강사님이랑 막 그런 얘기들 막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대박이었던 게 또 원작자가 나타났죠. 예, 작곡가가 나타났습니다. 작곡가 와가지고 알겠어요 미안해요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DM으로 왔다 갔다 했었던 내용들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임영님 내 영상 보는 거 아니야. 예, 그 생각이 좀 들었지만 예, 뭐 작곡가님이 언지를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방송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주에 고척 스카이돔에서 첫 콘, 중콘, 막콘 때 알겠어요 미안해요를 이렇게 스페셜 무대처럼 별나사와 그 중간에다 넣은 겁니다. 별나사 다음엔 그대 그리고 나 그리고 인생창가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알겠어요 미안해요를 넣어준 겁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팬으로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영상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다음 콘서트에 이렇게 반영이 됐어? 와, 좋다. 되게 보람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알겠어요 미안해요를 너무 듣고 싶었었는데 이 곡을 불러주는 모습들이 너무 고맙죠. 팬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죠. 임영님 요 마무리 멘트들은 항상 좀 같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왜 계속 무대에 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콘서트를 할 때마다 그 이유를 정말 알게 되는 것 같다.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주셔서 영웅시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다음에 또 이런 좋은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하면서 되게 힐링을 하는 그런 멘트들, 힐링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 그리고 나 인생창가를 정말 감동적으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퇴장을 했습니다. 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오늘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 리뷰도 재미가 있었나요? 진짜 그 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현장감들을 최대한 좀 내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의 것들에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조금 가미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이렇게 리뷰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 라이브와 뭐 이런 것들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이제 좀 10만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건행하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